저는 사실 SSG 한참 전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또 막판 스포츠를 하네요. 가을 DNA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SSG 입장에서는 거의 전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주말 이제 수원의 2연전이 축구에서는 뭐 6점짜리 경기라고 그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두 팀 144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외나무 다리 싸움인데 LG의 3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 오늘 경기 전까지 4위 두산의 2경기 차 그리고 5위 KT의 3경기 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뭐 남은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 경기 차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LG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가 신락 같은 가을 야구의 희망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롯데를 만났는데요.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7대4로 신락 같은 롯데의 희망을 이렇게 신rat을 이렇게 자르고 싹둑, 네. 가위질을 네. 했다 정도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싹둑. 아,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 사실은 어제도 LG에게 경기를 내줬고 오늘 이제 2연패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겼으면은 그래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뭐 롯데로서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얘기하는 게 0.00001%의 확률이라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다른 앞선 순위에 있는 팀들보다 확률은 비록 적을지언정 뭐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네.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였으니까 뭔가 기대를 또 많이 하고 계신 사직 팬들한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사실상 계속해서 꽤 긴 기간 흔들렸거든요. 근데 롯데를 상대로 연패를 끊어냈고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LG가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네. 롯데도 중요했지만 롯데는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이고 그렇죠. LG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를 졌으면 이제 두산하고 한 게임 차로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두산하고 LG하고 잠실에서 3연전 하는데 네. 여기서 그냥 두산이 2승 1패만 해도 그러니까 승차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6회까지 4대4로 동점인 상황에서 7회 2점, 이제 9회 1점 해서 7대4로 이겼죠. 오늘 경기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 사실 롯데도 계속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청신호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선발들이 살짝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박세웅 선수가 나와서 네. 이제 최근에 박세웅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뭐 괜찮게 가다가 이제 6회까지 대등하게 가다가 7회 이제 불펜 싸움에서 밀렸죠.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그 LG가 선발이 임준영 선수가 나왔잖아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선발이 펑크가 난 상황인데 최원태 선수가 그러니까 못 나온다고 이석증 증세로 못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1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괜찮네라고 해서 이제 바로 그렇죠. 임준영 선수가 선발 등판했는데 0.2이닝 만에 이제 네. 등판했고 한 이닝을 다 못 채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원태 선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임준영 선수가 5% 느낌으로 간 게 아닌가. 코너라기보다 그냥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위장 선발 같은 아, 위장 선발. 예, 왜냐하면 임준영 선수는 왼손 투수거든요. 네. 근데 최원태 선수는 또 오른손 투수잖아요. 이게 왼손에 왼손을 붙였으면 괜찮은데 왼손 투수가 1회에 나와서 1이닝도 못 맞고 그쵸. 그다음 바로 최원태 선수가 붙었으니까 이게 좀 위장 선발 아니냐라고 또 롯데 팬 아 이게 라인업 짜는 데 있어서. 네, 그렇죠. 아, 그쵸, 왜냐하면 그쵸. 왼손 투수 선발로 생각해서 라인업을 짤 텐데 여기에 또 이제 오른손 투수가 바로 붙으니까 이제 롯데로서는 조금 뭐 허를 찔렸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름답게 표현하면 허를 찔리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거 뭐 농락당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전에 지난 방송에서 염경학 감독이 이렇게 던지는 막 수가 잘 통하면 묘수고 잘 안 통하면 결국 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뭐 결국 염 감독이 염 감독했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건데 사실 단장님 말씀처럼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염 감독이 굉장히 상대의 허를 찌르는
변칙 작전을 가지고 네. 승리를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근데 같습니다. 사전에 영재욱 감독이 미디어 인터뷰에서 최원태 선수가 바로 붙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위장 선발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경기를 직접 보진 못하고 이제 기사들로만 접했는데 임준영 선수가 내려가면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쉽죠. 예, 그러니까. 근데 한 이닝도 못 아니,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상무에서 제대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상무에서 6월에 제대했거든요. 6월에 제대해서 1군에 선발 이제 처음 선발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을 텐데 이래도 못 채우고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치면은 뭐 꼼수를 부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진짜 최원태 선수가 이석증 때문에 곤란함을 표하다가 그래도 이제 지금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래도 믿음직한 최원태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LG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산과의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를 만약에 지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LG도 3위 자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오늘 경기가 그래서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분 좋은 승리 거두고 이제 잠실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이제 주말에는 두산과 LG의 라이벌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피 터지겠죠. 자, 라이벌전 이제 20일부터 3연전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와,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거의 10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경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역대급 시즌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주말 진짜 서울 잠실구장 피 터지겠네요. 금, 토, 일 3일 동안 네. 두산 LG 경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허구현 총재께서 과거에 하셨던 야구 몰라요라는 명언이 정말 네. 올타임 레전드 명언입니다, 진짜. 네. 자, 이렇게 해서 LG는 본인의 3위 자리를 좀 더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얻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기사에서 경우의 수를 분석한 걸 봤는데 지금 추석 이번 경기 직전에 남은 경기 11경기 동안 9승 2패를 해야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벌써 2패 까먹은 거거든요. 네. 뭐 숫자만 남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롯데하고 하나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고 네. 이제 SSG까지가 이제 좀 가을 야구의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저도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롯데 팬이고 또 우리 제작진 중에 하나 팬들이 많거든요. 네.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그래도 모르잖아. 야구 몰라요 아직. 2024년은 끝나지만 네. 25년에 야구가 있고요. 네. 또 26년에 야구 있습니다. 한화와 롯데 얘기는 이따가 이제 류단장의 목요 진단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 5위 싸움에 3위에서 5위 순위 경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T 경기도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자, 2위 삼성과 만났습니다. 점수가 더 벌어졌네. 예, 12대 5로 크게 승리 가져갔네요. 저희가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넉 점 차? 네. 뭐 이 정도였는데 8회 말에 KT가 석점을 더 내면서 12대 5로 점수차를 더 벌리고 완벽한 승리를 매주지었습니다. 네. KT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5위가 문제가 아니라 4위 잡고 그리고 진짜 LG도 코앞에 있다라고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말을 하면 또 주춤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KT가 무섭다고 하는 건 마운드였거든요. 네. 이 쿠에바스하고 벤자민, 이제 고영표, 엄상백 이어지는 이제 선발진이 탄탄하고 마무리에 있는 박영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KT를 높게 봤는데 생각보다 벤자민이나 이제 쿠에바스 선수가 부진해요. 오늘도 쿠에바스 선수가 4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죠. 네. 그리고 타선에서도 강백호 선수 매우 부진합니다. 지금 오늘도 좀 계속 좀 좋은 타구를 못했고 로하스 선수도 1번 타선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못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선수들이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KT는 지금 꾸역꾸역 이기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승부를 내줬지만 그래도 오늘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SSG와 맞붙네요. 네, 주말 이제 수원의 2연전이 사실은 이 5, 6위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게 흔히 뭐 축구에서는 뭐 6점짜리 경기라고 그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두 팀, 이 KT, SSG의 144경기 중에 감히 가장 중요한 두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외나무 다리 싸움인 듯합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위 확정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쯤 삼성이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다면. 삼성, 그러니까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 직행하면 3주를 쉬고 네. 이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아도 잔여 경기를 허투루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보면서 경기를 할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면 2주를 쉬면서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나머지 잔여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베스트를 하면서 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삼성의 고민은 이제 불펜. 불펜이 지금 다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30대로 구성되어 있는 불펜인데, 그나마 20대인 최지강 선수가 이제 시즌 아웃됐죠. 그러니까 저 팔꿈치 인대 접합술 판정이 네.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은 아무래도 이제 큰 경기 가서 이 불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좀 겪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5위 KT와 2위 삼성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3위에서 5위 싸움 마지막 주자입니다. SSG 경기인데요. SSG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락 같은 희망, 그래도 하나 롯데보다는 좀 더 큰 희망을 손에 부여잡고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오늘은 키움을 만났는데요. 경기 결과는요? 결국 승리 가져갔네요. 아까 좀 추격하길래 이거 끝까지 모르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8대 6으로 오늘 SSG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진짜 갑자기 또 막판 스포츠를 하네요. 저는 사실 SSG 한참 전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SSC가 전통적으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거의 그 바닥을 치는데 9월 되면 또 다시 반등한다. 근데 지금 전통이군요. 예, 전통입니다. SK 때부터 오래된 전통인데, 근데 올해는 지금 잔여 경기가 9월에 많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좀 반등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KBO 리그가 10월 초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9월 그 하순이면 끝나니까 지금 잔여 경기가 얼마 없어서 SSG가 지금 앞에 있는 두산이나 KT를 뒤집기에는 경기 수 자체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막판 스포츠를 내고 있는데 뭔가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길면 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도 길 텐데 그렇죠. 경기가 네, 짧다 보니까 몇 경기 뭔가 없어요. 난 더 달릴 수 있는데 네. 경기가 끝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최근 그러면 오늘 승리까지 합쳐서 7경기에서 6승 1패입니다. 9월에 강하죠. 가을 DNA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 갖고 좀 이야기 나눴는데 뭐 대책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회의 해도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희한하게 네. 올스타 브레이크 전 7월 초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올스타 브레이크만 딱 끝나서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올해 전부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오늘 승리를 함으로써 그래도 아직까지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 여전히 남아 있는데 잔여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 좀 문제다. 사실상 좀 더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 달릴 텐데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네요. 오늘부터 휴식 없이 26일까지 8경기가 스트레이트로 있습니다. 8연전이 엄청 부담이거든요. 네. 엄청 부담인데 SSG가 선발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선발로 나온 앤더슨하고 엘리아스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하고 김광현 선수 최근에 좋아졌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오은성 선수 지금 시즌 아웃됐잖아요. 그러면 송영진 선수가 이제 4선발 역할을 해야 되고 5선발이 지금 펑크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펑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SSG가 타선이 좀 힘을 내야 되고 불펜도 안간힘을 써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저는 SSG가 불펜 뎁스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나마 불행 좀 다행인 건 이 휴식이 없이 8연전 포함해서 경기들이 보통 막 원정 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멀리 이동하는 건 네. 선수들도 피곤하고 할 텐데 제가 일정을 찾아보니까 일단 오늘 문학 경기를 시작으로 오늘 내일 이제 문학에서 키움 상대하고 21일, 22일은 KT 수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23일에는 두산 잠실 또 24일에는 문학 LG 25, 26 NC랑 경기하는 창원 원정
그리고 28일 대전 원정. 요 창원하고 대전만 조금 멀다 뿐이지 나머지는 그나마 수도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기들이어서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 아닐까. SSG로서. 동선이 그래도 괜찮네요. 그렇죠. 예. 이게 막 광주 갔다가 대구 갔다가 막 서울 왔다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일정이 꼬일 수도 있는데 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받고 나서 불펜이 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원정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래도 SSG가 가을 야구의 희망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SSG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이 경기가 3경기 빼고는 있잖아요. 여기서 거의 전승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뭐 한 경기 빼고 다 이기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수원에서 KT하고 2경기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승 1패만 가능성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팀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벼랑에 떨어진 팀도 있고요. 자, 마지막 대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진은 하나와 NC가 만났습니다. 경기 결과는요? 결국 승리 가져갔네요. 계속 NC가 추격하길래 혹시나 이거 승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싶었거든요. 근데 좀 하나 오늘 승부도 사실상 이기긴 했습니다만 많이 답답합니다. 네, 그쵸. 선발 투수였던 류현진 선수가 1회 말에 말로 없는 맞으면서 네. 또 조기 강판 불편함을 느껴서 류현진 선수가 3이닝 소화하고 네. 이제 내려갔는데 뭐 몸이 불편한 건지 마음이 불편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함. 근데 하나 구단에서는 뭐 병원 검진까지는 안 해도 될. 그러니까 팔꿈치 쪽에 불편함을 느껴서 내려왔는데 이제 뭐 병원 검진 계획은 없다 하는 걸 보니 네, 뭐 큰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컨디션 난조 정도로 보는 게 네, 맞겠죠. 하나로서는 뭐 류현진이 말로 홈런을 내준 건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를 가져갔으니까 뭐 가을 야구는 아쉽지만 내년에 새 구장에서 멋지게 가을 야구 가는 것도 저는 대전 야구 팬도 굉장히 열성적이었잖아요 올해.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내년을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확률이 오늘 경기 전에 2%라고 하더라고요. 진출 가능성이. 네.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없는 팀도 있어요. 네. 그러시지 말고. 네.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특히 류 단장님, KT와 하나가 5강 안에 들어서 가을에 갈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감독 이제 전문가들 진짜 많습니다. 시즌 전에? 예. 예. 아니 시즌 중간에도. 예. 예. 중간에도 네. 상승세 있었을 때. 네. 4월 말고 4월 한참 네. 지나서도. 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네요. 그만큼 전력이 좋았죠. 두 팀이. KT는 우승 후보였고 한화는 5강 유력한 후보다. 류현진도 있고. 예, 유현진도 있고. 그리고 문동주 작년에 신인왕이었고 국가대표로서 좋은 모습 보였고 선발이 빵빵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발이 이제 김민우 선수가 이제 시즌 아웃되면서 4월에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겼죠. 근데 전력은 하나가 괜찮은 전력이었어요. 누가 봐도. 근데 전력 좀에 못 미쳤죠. 그 야구 성적이. 그러니까 좀 아구가 안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잘 던지면 못 치고 잘 치면 못 던지고 약간 이런 부분도 없잖아. 사실 기록을 좀 봐야겠지만 지난 시즌보다 타격이 영 수월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가 최근 야구 보면 타격이 뭐 그렇게 활발한 팀은 아니에요. 네. 활발한 팀은 아닌데 근데 이제 좀 기복이 있죠. 좋을 때는 뭐 엄청 좋다가 떨어질 때는 뭐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그 기복이 큰데 하나는 결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롯데도 마찬가지인데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 시책이 나와요. 그리고 좀 그 수비 시책뿐만 아니라 주루 플레이에서도 좀 시책성 플레이,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면서 경기 흐름을 많이 끊는다. 막판 지금 정규 시즌 막판에도 그런 모습들이 양 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팀들은 좀 강팀이 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질문을 살짝 바꿔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그게 참 사실 네로라 하는 명장 두 분이 와서 사실상 근데 물론 지난 시즌보다는 달라진 모습이 명확히 보이긴 합니다. 롯데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 많은 분들이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전형적인 약팀의 특징이다. 기복이 심하고 연승과 연패가 잦고. 연승보다 연패가 작고. 예.
이런 부분들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체질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그 SK의 코치로 있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잠깐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에도 몸담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참 SK는 김성원 감독 때 바로 단번에 이제 왕조가 됐잖아요. 네. 이제 조범 감독 시대 4년 하다가 김성원 감독이 5년 하면서 5년 동안에 이제 3번 우승한 왕조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만큼 조범 감독이 팀을 어느 정도 조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팀을 김성원 감독이 이어받아서 꽃을 피운 거군요. 예, 그런 건데 지금 하나하나 롯데는 그런 수준의 팀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김경문 감독이나 김태형 감독이 명장이라고 해도 이거를 지금 단기간에 지금 헤쳐나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차라리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밭을 일구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근데 좀 약팀들의 네. 문제점이 네. 꾸준하게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모아놔도 예. 결국은 구멍이 나더라. 꼭 야구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축구나 배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마찬가지입니다.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강팀은 강팀인 이유가 있고 약팀은 약팀인 이유가 있는데 약팀들의 공통점은 이 악순환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년 3년 주기로 감독 바뀌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메이저리그하고 다르게 감독 야구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럼 감독이 바뀌면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볼만 할 때면은 성적 안 나오니까 이제 아웃. 네, 그렇죠. 또 해볼만 하면 또 아웃. 네. 2년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모래성만 쌓다가 모래성 무너지고. 음. 그러니까 그 2,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팀이 갖고 있어야 할 이 전통이나 이게 그런 팀 컬러. 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짓기의 비유를 하면 터만 닦다 결국 뼈대를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뭐 팀 선수 구성이라든지 선수들이 이제 경기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질 텐데 A 감독에 적응할 만하면 성적 부진에 B 감독으로 바뀌면 이 선수들이 다시 새로운 걸 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밥그릇 챙기는 거에 급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동료를 챙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을 막론하고 잘 경기들이 안 풀리는 팀들의 공통점은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부진에 빠져버립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동료들이 잘하면 웃을 게 아닌데. 이 선수가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네. 근데 뭐 안 되는 팀들은 보면 A 선수가 안 좋을 때 동료들이 해주다가 이 선수가 조금 올라올 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또 내려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뭔가 평균선을 맞추지 못하는 팀이 돼버린다. 근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 순환이에요. 악의 순환. 근데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한화랑 롯데랑 진짜 감독 자주 바꿨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팀에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 롯데 공통점이 내부 선수를 좀 홀대하고 이제 외부 선수, 외부 FA에 좀 오버페이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내부 선수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이거 롯데 팬들 할 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실명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네. 딱 롯데는 딱 지금 생각나는 선수가 그러니까요. 그 많이 돈 주고 데려온 유강남. 네. 뭐 이런 선수들 보면 원래 롯데에 있던 선수들은 안치홍을 잡았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우리 팀이 나를 지금 이렇게밖에 평가 안 했는데 저 선수 나랑 비교하면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선수들이 뭔가 이 팀 케미가 안 맞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딴 생각을 하는 선수도 생길 수도 있고 점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연승의 기반을 선수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1승, 2승 하다 또 꺾이고 1승, 2승 하다 꺾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펼쳐진 5경기 결과들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 야구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 2위는 고정값이고요. 7경기 반차 많이 벌어지는 상태고
LG, 두산 2경기 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KT가 1경기 차로 쫓고 있고요. 3위 LG와는 3경기 차입니다. 그리고 SSG가 5위 KT와 1경기 반 차예요. 8경기에서 사실상 충분히 뒤집지 못할 거는 아닌데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밑에 롯데와 한화, NC 그리고 키움의 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